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게 이제 4.3 클래스를 이용한 숨기기 나타내기 여기까지 이제 진도를 나갔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걸 해봤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 4.4 클래스를 이용한 스타일 변경을 이제 진도를 계속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4.3도 사실은 클래스를 이용한 스타일 변경이죠. 그러니까 숨기기 나타내기라고 했지만 그 CSS 코드로 디스플레이 블락을 줬으니까 이것도 스타일을 이용한 그 클래스를 이용한 스타일 변경이 해당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4.4에서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시를 한번 볼까요? 4.4의 예시를 보면은 이런 UI가 있죠. 그래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스타일이 변하죠. 그래서 클릭한 거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웹페이지 보시면서. 오늘 실습을 해볼 거는 이제 요거 아까 보여드린 거랑 원리가 똑같은데 그 부분만 따가지고 왔어요. 좀 간소화 해가지고 조금 집중해서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후부터 그냥 진도 나갈 수 있는 만큼 그냥 쭉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VS 코드를 열어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작업하시던 폴더를 이렇게 VS 코드에 던져서 워크스페이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이렇게 하고 index.html을 열어가지고 오픈위드 라이브 서버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은 일단 지우도록 할게요. 여기 지우고 스타일 부분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jQuery는 그대로 놔두고 이 상태에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시보기 실습을 참고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HTML부터 간단하게 짜보도록 할게요. div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줄 건데 클래스 탭 메뉴 만들 거니까 탭 메뉴라고 클래스 명을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탭하고 메뉴 붙여가지고 M을 대문자로 써가지고 이렇게 클래스명을 줬는데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뭐 언더바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대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탭 메뉴라는 그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A 요소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거는 탭 아이템이라고 할게요. 탭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메뉴 1 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2, 3, 4 이렇게 4개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메뉴에다가 이제 is active라고 줘서 하이라이트에 좀 효과를 좀 만들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div 안에 링크 4개가 이렇게 걸려 있죠. 여기까지 해보셨으면은 이제
스타일을 조금 주도록 할게요. 패딩 픽셀 네, 이렇게 해주고 얘가 탭 메뉴였죠? 탭 메뉴에다가 네, 이 정도만 스타일 좀 줘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죠? 이렇게 탭 메뉴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탭 아이템들이 있었죠? 여기에다가 또 스타일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컨디션 릴레이티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 블랙 컬러 블랙 그리고 이게 A 요소는 기본적으로 밑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밑줄을 빼주는 게 이제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그죠?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아이템에 이 아이템이란 탭 아이템이라는 친구가 이즈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같이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중 클래스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제 스타일의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를 핫핑크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첫 번째 친구는 이제 이즈 액티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탭 아이템과 이즈 액티브를 두 개 클래스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컬러를 핫핑크로 바꿔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원래 블랙이었겠지만 이 친구한테만 재선언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핫핑크가 들어왔죠.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만 바뀌면 좀 밋밋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뭔가 하나 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액티브인 거에다가 여기다가 가상 선택자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애프터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비포 애프터 쓸 때는 항상 여기 콘텐트가 들어갔었죠. 원래 콘텐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뭔가 이렇게 써주면은 이렇게 뒤에 들어가는 건데 네, 요거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콘텐트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이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콘텐트를 비어 있더라도 놓는 걸로 이렇게 네, 해야 되겠죠. 얘한테 포지션 애플루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레프트 0 라이트 0 보톰 마이너스 한 13픽셀 정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웨이트가 8픽셀 백그라운드는 위에 그 컬러가 똑같은 핫핑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탭 아이템 안에 있는 그 요소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줬기 때문에 여기 탭 아이템이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얘를 빼버리면 안 잡히죠. 영역을 못 잡죠, 위치를. 그래서 네, 기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잡아주면은 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 요 박스를 기준으로 여기 레프트, 라이트 0, 보톰은 여기서 마이너스 13에서 헤이트 8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백그라운드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죠. 네. 이런 논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메뉴 2번 클릭하면은 이제 요 하이라이팅이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다른 거를 클릭하면은 3번 클릭하면 이쪽으로, 4번 클릭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좀 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크립트는 여기 강의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CSS를 같이 만들어 봤으니까 이제 스크립트를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jQuery는 이미 여기 위에다가 불러오고 있죠. 그래서 바로 밑에다가 jQuery 문법을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탭 아이템이라는 클래스 명을 선택자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네, 해주고 클릭 이벤트를 좀 걸어주도록 할게요. 클릭 펑션 이렇게 네. 하고 디스인데 여기서 디스는 클릭한 그 탭 아이템 자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탭 아이템 전체라고 해버리면은 탭 아이템 이렇게 주면은 그냥 이 탭 아이템 전체를 잡아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탭 아이템 중에서도 클릭한 거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탭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그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이어가지고 여기 디스를 써요. 디스 일단 디스로 탐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디스에 파렌트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부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뉴 2번을 제가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은 메뉴 2번 클릭하면은 얘가 선택이 됐을 거 아니에요. 얘한테 클릭 이벤트 발생했을 거잖아요. 그럼 이거의 부모면은 탭 아이템이죠. 탭 메뉴죠. 그래서 파렌트면은 탭 메뉴까지 올라갔고 제가 CSS를 잠깐 위쪽으로 좀 치워볼게요. CSS를 제가 여기다가 놓고 네, 설명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위치를 좀 옮겨 놓을게요. 그러면은 클릭하면 두 번째 거 클릭하면은 이게 디스일 거고 세 번째 거 클릭하면 이게 디스겠죠. 그럼 이거의 부모면 탭 메뉴고 여기서 다시 탐색을 해가지고 탭 아이템을 탐색을 하게 되죠. 여기서 탭 아이템을 탐색하면은 자기 자신의 부모의 다시 탭 아이템 탐색했으니까 얘네들이겠죠. 자기 자식들이겠죠. 그거에 여기서 리무브 클래스 이젝티브를 다 빼요. 빼고 그럼 여기까지만 해놓으면은 아무거나 누르는 순간 다 빠지거든요. 빠져요. 일단 다 날려요. 그 이젝티브라는 클래스 명을. 그런 다음에 여기에 가서 애드 클래스 이젝티브를 주는데 디스한테 줬죠. 그러니까 클릭한 자기 자신한테 이젝티브라는 클래스를 박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에서 리무브 클래스를 안 해주고서 그냥 이젝티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클릭한 자기 자신 쪽으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날리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이젝티브를 먹이긴 먹이는데 먹이기 전에 전부 다 싹 날린 다음에 자기 자신한테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아니면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탭 아이템 클릭하고 그냥 탭 아이템 전체에 리무브 클래스 이젝티브를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동작을 하죠. 네. 어쨌든 그 다른 애들이 가지고 있는 이젝티브 클래스는 다 날리고 클릭한 자기 자신 쪽으로 가져와야 된다. 나한테 먹여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걸 검사를 해가지고 인스펙터로 찍어보면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젝티브 클래스가 날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로 올라갔다가 자식들한테 클래스명 탐색해가지고 날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 클래스명 전체를 지정해가지고 날린 다음에 다시 그 클릭한 거에 자기 자신한테만 먹이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방법 1이라고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방법 2. 네. 방법 2는 네. 클릭한 자기 자신의 이 탭 아이템들이 결국은 요 클릭한 요거의 형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jQuery에서 시블링즈라는 걸 써서 같은 레벨의 형제들에 있는 그 remove 클래스를 줘서 isActive라는 클래스명을 다 날리는 방법도 있죠. 이 방법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쓰면 이렇게 또 되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HTML 구조에서는 이번 방법이 조금 깔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HTML 구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로 올라갔다가 다시 탐색해서 내려와야 되는 경우도 생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 2, 3번 방법을 좀 하나씩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시고 이제 이게 나오는 결과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상에 보이는 결과는 똑같은데 어떤 원리로 이 결과가 나왔는지 이 각각 세 가지의 좀 다른 원리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이해하신 걸로 알고 제가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4.5에 와서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4.5는 별점 부여하기인데 예시보기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거를 이제 별점이 2.5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반올림 해가지고 별 3개까지인 걸로 표현을 좀 해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요 숫자 별점 숫자를 읽어드려가지고 이제 여기 별 개수를 좀 나타내주는 거를 좀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많이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잘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HTML을 먼저 만들어 볼까요? HTML은 div를 먼저 간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스타 에어리어라고 만들어 볼게요. 하고 이 안에 이제 스판 클래스 스타 이렇게 해가지고 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을 하나, 둘, 셋, 넷, 5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스트롱이라는 거를 만들어 줘서 이제 클래스 스코어 이렇게 좀 주도록 할게요. 스코어 네, 이렇게 해가지고 HTML을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CSS를 또 같이 좀 짜보도록 할게요. 스타 에어리어가 헤딩 30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별 하나씩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별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이겠죠. 한 다음에 다시 뭐가 보이진 않네요. 색깔은 줘볼까요? 백그라운드 네, 이렇게 지금 색 나왔죠? 나오고 이제 여기다 요 자리에다 별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걸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 아까 예시보기 여기 가가지고 회색 별 쪽에 가가지고 검사를 찍어보면은 여기 배경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 배경 이미지를 열어보면은 요런 파일이 있죠. 얘를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해가지고 URL 해서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SVG라서 네 그냥 잘 넣으면 되거든요. 넣으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 저렇게 되면 안 되니까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가로 100%를 주고 뭐 세로는 그냥 오토 이렇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별 이미지는 여기 예시북에 가서 여기 찍으시면 나와요. 해가지고 이 파일이 svg 파일이어가지고 네 그냥 이미지가 깨짐없이 그냥 이렇게 확대가 되면은 그냥 알아서 이렇게 커졌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거에다가만 스타 하고서 이전 클래스로 이렇게 on이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불 들어오는 거로 표시를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타 on이라고 하고 CSS에서도 스타 on이라고 이렇게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노란 별 쪽에 가가지고 또 이미지 경로를 좀 확인을 해보면은 이미지 경로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와서 스타 온인 경우에는 빅 그레이가 아니라 빅 옐로우라고 파일명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작업하시던 화면에도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는 거죠. 색깔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색별 이미지가 있고 이제 여기 on이라는 이전 클래스를 같이 쓰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미지가 노란 별 이미지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다른 CSS 요소는 그대로 상속을 받고 동일하고 여기 on이라는 이전 클래스를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썼을 때만 이미지가 요걸로 노란 별로 바뀌게 이렇게 지금 해놨죠. 그래서 찍어보면은 요거 백그라운드 이미지만 재선언이 돼가지고 지금 노란 별이 들어왔고 다른 회색 별은 그냥 처음에 선언했던 요거 그대로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거만 좀 노란 별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첫 번째 거, 뭐 두 번째 거 이렇게 on이라는 걸 주기만 하면은 이제 그 노란 별이 들어가죠. 그래서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를 이렇게 그 노란 별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경로만 이렇게 잘 바꿔줘서 네, 이렇게 처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스코어가 있었죠. 스코어도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별하고는 약간 별 이미지하고는 약간의 거리를 좀 띄워주기 위해서 마진 레프트를 좀 주고 이 정도 두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스코어에다가 숫자를 뭐 5라고 한번 써볼까요? 여기 나오죠 이렇게 3 지금 별이 두 개 있으니까 뭐 2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스크립트로 넣는 걸로 하고 지워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그럼 기본적인 그 UI 요소들을 다 만들었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를 다 스크립트로 넣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on 넣어놓은 거를 다 빼줄게요. 이렇게. 그럼 일단 처음에 작업하신 이 상태가 되겠죠. 임시로 클래스하고 숫자를 넣어봤던 거는 스타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넣어봤던 거고요. 이제 스크립트를 짜기 위해서 좀 다 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빼줬으면은 이제 스크립트를 좀 같이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트라고 변수 선언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스코어라는 변수를 이제 만든 거죠. 만들어서 2.5라는 숫자를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콘스트 2.5. 그래서 콘솔 로그 스코어라고 이렇게 해주면 콘솔에 이렇게 찍히거든요. 변수의 내용이 찍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콘솔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콘솔에서 확인을 다 하셨으면은 이제 여기 jQuery 선택자로 여기 스타 에어리어 안에 있는 스코어잖아요. 그래서 여기 스타 에어리어 안에 있는 스코어를 찾아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스코어라는 그 변수의 내용 있죠. 요걸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변수에다가 요 변수의 숫자를 바꿔주면은 이제 HTML에서도 또 화면에서도 숫자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HTML에다가 숫자를 넣는 게 아니라 여기 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 변수에다가
요 수치 저장하고 이 저장한 거를 그냥 이 자리에 안에다 넣어주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스코어하고 이제 별에 여기 요 스코어 숫자에 따라서 이제 그 별의 개수 들어오는 거 하고 화면에 스코어를 숫자로 뿌려주는 것까지 이제 하나의 기능으로 좀 연동해주기 위해서 이제 일단 이렇게 해놨거든요. 일단 이 상태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별 개수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여기 콘스트라고 변수 선언을 해주고 스타라고 해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 스타 에어리어 안에 있는 스타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별들을 다 이 변수에다가 지금 저장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콘솔 로그를 찍어보면 콘솔 로그 스타 이렇게 찍어보면 콘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별 5개가 지금 0,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있고 배열로 지금 저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타 첫 번째 별에 대한 정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코어의 개수만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스타에다가 먹이면 되겠죠. 이거를 요 숫자만큼 읽어가지고 그 정보를 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읽어드렸고 그 다음에 포문을 돌리도록 할게요. 반복문 배웠었죠. 여기서는 변수 선언을 이제 let이라고 해주도록 할게요. i라는 변수를 선언을 한 거예요. 선언을 해서 선언하자마자 숫자 0을 넣어가지고 변수를 초기화를 좀 시켜놨어요. 그런 다음에 i 스코어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포문은 지금은 스코어가 3이잖아요. 그러니까 i는 0이고 스코어는 3이니까 0, 1, 2 이렇게 돌고 끝나겠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콘솔 로그 i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콘솔에 가서 0, 1, 2가 끝났죠. 제가 스코어에다가 5를 줬어요. 그러면은 0, 1, 2, 3, 4 하고 끝. 그렇죠? 스코어가 2면 0, 1, 2 이렇게 끝나죠. 2.5면 그래도 0, 1, 2 하고 끝나죠. 일단 소수점에 대한 처리는 일단 생각하지 않을게요. 일단은 그냥 이게 점수로 떨어지게만 이렇게만 해볼게요. 그래서 스코어가 별점이 3점이면 이 i도 포문도 3바퀴 돌죠. 0, 1, 2 이렇게 돌았으니까. 그리고 아까 이 스타를 배열로 찍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콘솔 로그 안에 지금 여기 별들이 다 지금 여기 스타라는 변수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안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0, 1, 2, 3, 4에 5개의 별이 들어있는데 0, 1, 2까지 이제 그 반복문이 돌았어요. 지금 이거 스코어의 개수만큼 반복문이 돈다는 얘기죠. 이 변수에 들어있는 숫자만큼 돈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원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스코어라는 변수 안에 숫자 3을 저장해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스타라는 변수를 만들어가지고 위에 HTML로 만들었던 그 별에 해당하는 요소들 있죠. 걔네들을 다 이 변수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배열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콘솔 로그 얘를 찍어서 나온 결과가 지금 이거잖아요. 별이 5개가 있죠. 0,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랭스 5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반복문을 도는데 i라는 변수 안에 0을 집어 넣어 놓은 상태로 시작을 해요. 반복문을. 그리고 이 i와 스코어를 값을 비교하는데
i라는 변수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스코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의 어떤 값보다 작으면 이 포문은 동작을 하고, 그 조건이 깨지면 이 포문은 멈춰요. 그럼 스코어에 지금 3이 들어있잖아요. 위에 3을 선언했으니까. i에는 0이 들어있죠. 바로 앞에서 0이라고 선언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i라는 거를 코슬로그를 찍죠. 이렇게. 그럼 i에 0이 들어있으니까 첫 번째 일단 0을 찍었죠. 그리고 그 다음 동작이 지금 i를 하나씩 증가시키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찍고 다시 두 번째 포문이 돌 때는 i는 1이에요. 하나 늘렸으니까. 그럼 i가 1이고 여긴 3이죠. 근데 1하고 3을 비교해도 1이 더 작으니까 이 포문이 돌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돌아서 1 찍었어요.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i는 2가 됐죠. 하나 증가시켰으니까 2가 됐고 2와 3을 비교했을 때 역시 3보다 작기 때문에 한 번 더 돌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이렇게 찍혔죠. 그리고 i는 이제 3이 됐어요. 다시 왔을 때 3과 3을 비교했을 때 3이 3보다 작진 않죠. 그래서 포문이 멈춰요. 조건이 안 맞아요. 이제는. 그래서 012까지만 돌고 이 포문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012까지만 찍힌 거죠. 그러니까 이 스코어의 숫자를 늘리면 더 돌아가는 거죠. 조건이 맞으니까. 이 개념은 앞으로 좀 자주 등장을 할 거라서 좀 지금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줄은 그냥 스코어 안에 있는 값을 그냥 HTML에 찍은 거니까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변수에 저장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고 화면에 찍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은데, 지금 이 포문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좀 해보시고 포문에 대한 원리를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방향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예제 있잖아요. 여기 2.8에서 했던 여기 식당 목록, 요것도 다 데이터를 읽어드려가지고 포문 돌아가지고 데이터의 개수만큼 반복문 돌아가지고 지금 그 목록이 나왔던 거잖아요. 여기에서 배웠던 게 이게 데이터 읽어가지고 그 개수만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뿌린 거잖아요. 그래서 포문의 원리를 좀 이해를 해두시면은 좀 여러모로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보시고 좀 이해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만큼 이 포문이 일단 영향을 받는다까지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 스타라는 변수 안에 아까 그 별에 대한 그 HTML 요소들이 저장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EQ, I, 그래서 i번째 요소에 접근을 하는 거죠. 접근을 해서 add 클래스 on, 아까 on 클래스를 노란별로 해줬었죠.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코어를 2로 바꾸면 2개만 나오고 1로 바꾸면 하나가 나오고 4로 바꾸면 이렇게 나오고 5로 바꾸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잘 짜셨다면은 이제 이렇게 그 스코어 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게 다 반영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잘 해보셨나요? 참 쉽죠? 너무 쉬워서 할 말을 잃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숫자를 1, 2, 3, 4, 5로만 줘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5다 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2.5 아니면 뭐 2.2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별점이 2.2인데 막 별이 지금 표시되는 건 3개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스코어라는 변수 안에 숫자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숫자를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 내에 이제 소수점을 뭐 버리거나 뭐 반올림하거나 올림하거나 이런 걸 이용하는 이런 걸 이제 해주는 그 내장 함수가 있는데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스 라운드라는 걸 하나 써볼 거고 그 다음에 매스 점 세일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매스 플루어라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용법은 간단하거든요. 여기 스코어라는 변수 여기 있잖아요. 반복문 돌 때 이 스코어를 괄호로 한번 싸주고 매스 라운드를 이렇게 한번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2.2일 때는 라운드는 반올림이거든요. 그래서 2.2일 때는 그냥 별점 2개를 표시를 하죠. 그냥 이렇게. 콘솔 로그 한번 찍어볼게요. 콘솔 로그에 매스 라운드 스코어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냥 2로 표시하죠. 네. 그래서 이 포문은 여기 별에다가 클래스 줘가지고 이제 그 별점 보이게 하는 거에 대한 코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그 반올림 해가지고 정리된 코드로 걸로 나오게끔 이렇게 해줬죠. 여기에는 이제 정확한 별점이 들어갈 수 있게 숫자로는 이렇게 뿌려주는데 별로 표시할 때는 2개만 표시하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됐죠. 2.5로 하면은 3개가 됐죠. 반올림이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뭐 2.7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전히 3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 3으로 올리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4가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매스 라운드 해봤으니까 매스 세일 한번 해볼게요. 매스 세일 하면은 이제 2.1 2.1인데도 지금 별점을 3개나 줬죠. 그래서 2.1이랑 2.9랑 지금 화면에 차이가 없죠. 지금 무조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스 플루어를 주면 2.9인데도 지금 별은 2개만 보여주고 있죠. 3에 거의 가까운데도 2.1이어도 이렇게 되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이제 만들 때는 이런 거 만들 때는 조금 이제 라운드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라운드 그냥 반올림 해주는 정도가 조금 제일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면은 조금 별점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플루어를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그냥 3점에 도달해야지만 별점 3개를 주겠다. 2.9여도 허용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죠. 우리 어떤 제공을 하는 어떤 UI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플루어 아니면 라운드 정도를 써주는 게 좀 적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스 라운드, 매스 세일, 매스 플루어에 대한 것도 한번 이해를 해보고 포문에 대한 어떤 개념도 좀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를 이용한 스타일 변경을 해봤고 별점도 이제 스크립트로 부여를 해봤는데 여기 스크립트로 애드 클래스 해가지고 추가 스타일 줘가지고 마찬가지로 별의 색깔을 바꿨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클래스를 이용한 스타일 변경의 연장선이기도 해요. 여기까지. 앞으로 폰문을 다뤄볼 기회가 계속 있으니까 일단 지금 당장은 이해를 못하셨더라도 일단은 좀 복습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한 50분 정도가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분간 쉬었다가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